공부를 하실 때 너무 1차 해가지고 너무 1차에만 매달리면 나중에 뭐 민법을 집에서 조금만 봐도 자기는 혼자 민법을 하루 내내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적어도 그날 공부한 거 있잖아요. 1월달부터는 그날 공부한 거 있죠. 반드시 그날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꼭 복습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남은 시간에 민법이나 개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날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민법을 그날 들었다 한 번 더 듣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집중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민법만 계속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집중력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똑바로 집중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차 합격자가 몇 명이냐면 29,000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올해 합격자가 24,000인가 그래요. 전체 합격자 최종이요. 근데 24,000인가 뭐 5,000인가 그러는데 올해 1차 합격자가 29,000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합격한다고 하면 25,000에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합격자 중에서 적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5,000은 탈락된다는 말이죠. 5,000명은요. 왜냐면 동차 합격자가 많거든요. 동차. 1, 2차 동차로, 여러분처럼 1차하고 2차로 동차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또 몇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1차만 합격한 사람 중에서요, 내년에 2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는 사람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차를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5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이요. 5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자가 더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많아진 거죠, 지금요. 만약에 5만 명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5만이라는 숫자가 많이 응시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상태고요. 올해는 학원마다 작년에 비해서 학원에 가입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그래요. 학원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처럼 또 아마 19만, 20만을 유지할 것 같진 않고 아마 연말 되면 아마 그래도 한 뚝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 7, 8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내년에 2차도 그렇게 공법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법 같은 강의는 쉬운 강의를 들어서는 안 돼요. 강의랑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강의는 기회 들을 때 쉬운 강의는 사실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없으니까 쉽게 들리죠. 공법하고 민법하고 개론은 사실 이렇게 쉽게 들리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쉽게 들리는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용이 없이 강의하면 너무너무 쉬워버려요. 여기서 뭐 용어 정리만 쭉 하고 넘어가면 그보다 쉬운 강의는 없죠. 강의하는 사람 더 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중에서 공법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공법에 매달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적어도 이제 이동 선생님이 해주는 이동 선생님이 강의하는 양이 전국에 있는 공법 선생님 중에서 강의하는 양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양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양을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그럼 중기사법 있죠? 중기사법을 초반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1월, 2월, 3월, 4월 안에. 알겠죠? 중기사법. 2차에서 중기사법을 완벽하게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뭐라 하십니까? 중기사법 선생님은 그럴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중기사법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여러분들이 초반에 중기사법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공법 공부라든가 공시법 공부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초반에 중기사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나중에 공법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든 쉽든 중기사법이 80점만 이렇게 맞잖아요. 80점 맞으면 공법이 45점 맞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금 합해서 60점이니까. 그래서 중기사법을 좀 1월, 2월, 3월, 4월 안에 좀 끝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양이고요. 끝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하면 바로
바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 끝나면 오후에 바로 그냥 복습. 그리고 남은 시간에 1차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강의 끝나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2차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민법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다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는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알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어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집중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지 여유가 있을 때 집중력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 강의 끝나고 계속 민법 하면 어제도 민법 했죠. 오늘 또 민법 했죠. 책 펴고 자도 민법 한 것 같고 알겠죠? 그냥 뭐 모든 걸 민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학생들이 민법만 공부하는데 자꾸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날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다 할 수 있고 특히 2차에 특히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라고요? 중개사법이요. 중개사법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 짧은 시간 안에 정복이니까 적어도 4월달 안에는 중개사법 모의고사 같은 거 어디에 시험 문제를 해도 이런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봐도 적어도 80점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공부를 집중력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법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하니까요. 암기라는 게 이런 것도 더 쉬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1차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뭐 1차 공부가 잘 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시간이 없어도 공부를 잘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집중력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듣는 것하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며 듣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집중할 수 있는데 시간이 나오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꼭 1월 달부터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그런 체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요, 여러분요. 어디 보냐면 책을 보시면요. 66쪽을 한번 보시면 물권법 총론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뭐란다? 주체라고 하고 물건을 객체라고 한다 이 말이고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다 이렇게요. 점유권을 왜 특수한 물권이라고 하냐? 원래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이잖아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뭐죠?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수하다 이 말이죠. 본권은요, 본권은 뭐다? 그럼 본권에다 써봐. 본권에다가 본권이 있죠? 그 밑에다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봐. 할 수 있는 본권에다가. 우리가 이 본권은요, 본권은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가 본권이잖아요. 본권은 할 수 있는 이거든요. 그런데 점유권은 뭐죠? 하고 있는 이죠. 그래서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점유권 보세요. 점유권은 물건이죠. 그럼 물건은 뭐를 물건이 들어간다? 동산과 부동산을 다 합해서 부동산을 좁게 얘기하면 뭐다? 토지와 건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을 봐봐. 소유권도 물건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뭐다? 토지죠. 그 다음 전세권은 뭐죠? 부동산이죠. 유치권은 뭐다? 물건이죠. 질권은 뭐다? 동산이죠. 저당권은 뭐다? 부동산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2번 건물이 있고 3번 임목이 있고 4번 명인방법 5번 뭐가 있다? 농작물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요. 어디가 있냐? 67페이지에 보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해가지고 내가 설명했던 것이 그대로 쭉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농작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물 일권주의라고 되어 있죠? 68페이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 뭐가 되었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물이라는 것은 뭐냐? 물은 뭐죠? 물은 물건을 줄인 것은 물건, 뭐죠? 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이죠? 물건은 뭐가 있어요? 토지, 뭐죠? 동산하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또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좁게는 뭐란다? 건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물건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동산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고 하나의 토지에도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일권은 뭐예요? 일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본권이 있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본권은요? 본권은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이게 지금 동산이죠? 이 동산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2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요, 이 하나의, 여기 지금 분필 케이스죠? 이 분필 케이스에는요, 지상권이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지상권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토지에만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일물일권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쭉 돼 있고, 예외적으로 일부에 인정되는 것 한번 봐봐요. 예외적으로 일부에 인정되는 것, 그래서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우리가 하나 원칙적으로는, 여기요, 토지의 일부요, 토지의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건물의 일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지금 다 설명을 해요. 그럼 전세는 어때요?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3층 전부에 전세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알겠죠? 1층만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전세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분 소유권.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구분 소유는 뭐냐면 아파트를 얘기하죠. 이런 아파트 한번 봐봐요. 아파트를 딱 보면 나중에 이제 집합권법을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아파트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칸 막아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옆집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소유권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은 일동의 건물이죠. 일동의 건물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 소유권이야. 그래서 뭐가 있죠? 구분 소유권은 아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의 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하나이면 일물일권이니까 건물이 하나이면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몇 개이다? 수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봐. 우리가 이 아파트 있죠. 이 건물 있죠. 단독주택이요. 가별 건물에. 가별 건물에는 소유권이 몇 개죠? 한 개죠. 2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런데 여기 봐. 이 건물에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B 있죠? B가 2번 저당권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 1번 저당권, 여기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죠.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이죠. 아니 일문일권이니까 하나의 건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저당권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당권이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되냐? 순서를 정하면 돼요. 순위가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2개 있으면 안 돼. 이것도 A도 1번 저당권, B도 1번 저당권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A는 1번 저당권이고 B는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죠. 그러니까 순서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괜찮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일물일권주의에 뭐라고 한다? 예외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지금 써놨죠. 지금 해설을요. 알겠죠? 나중에 그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장 보세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나요? 물권 법정주의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한번 봐요.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법정주의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요 채권하고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전번 시간에 그냥 설명을 하다가요 그냥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뭐랬냐? 주로 채권이 뭔가 이걸 설명을 했었죠. 채권이요. 근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 우리 이제 물권이라는 것이 뭐냐? 물권 또 하면 되죠. 물권은 뭐예요?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뭐다? 용유물권과 담보물권. 그 다음에 용유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를 잠깐 이제 잠깐 제가 볼게요. 어디를 펴냐면, 110페이지를 한번 펴놔봐. 110페이지, 그거 잡고, 거기를 잡고 110페이지. 110페이지 폈죠? 110페이지 폈어요? 오케이. 자, 보고, 먼저 읽어봐. 여기 봐. 먼저 여기를 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법으로 정한다.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물권에 뭐를 법으로 정하냐. 이 법은 먼저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그래서 법률하고 관습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 아래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령,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국민투표로 하는 거죠.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국민이죠. 법률은 뭐냐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 국회. 근데 국회의원은 누가 뽑죠? 지역구 주민들이 뽑죠.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를 하죠. 여기하고 다르죠. 똑같은 투표인데 헌법은 전체 온 국민의 투표를 하죠. 여기는요 지역구 주민의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 국민보다는 여기가 좀 더 낮겠죠. 그래서 헌법이 더 높고 법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은 행정각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원주시의회. 여기는요 원주시장이 하는 걸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이고요 법률, 명령, 조례.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령.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집 얘기하죠. 그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법률은 국회이고요. 명령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 봐봐. 이 대통령 있죠. 대통령 국민투표로 선임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국회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서 자기는 퇴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거 생각을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퇴진할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임이 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만둘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말하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탄핵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대통령한테 언제까지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없어요. 규정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곧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요. 국회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서 나는 국회에서 언제까지 나가시고 그러면 그때까지 나간다. 그것도 더 웃기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금 얘기했죠. 국회도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인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정부가 다른 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의원 내각제 같은 데서는 의미가 있어.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가 엄청나게 커요. 국회가. 행정부의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통령한테 너 나가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 국가에서는 사실 의회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요, 국회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퇴진한다? 그건 앞뒤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뭐 뉴스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은 내가 딱 봤을 때는 나는 퇴진할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탄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봤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어도 언제까지 너 물러나라 이런 말은 못해요. 알겠죠? 그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걸 요구했는지요? 그것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서로 이제 법리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의 법률은 뭐냐?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해. 국회에서 만든 법만. 명령, 조례, 규칙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로. 알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냐면 헌법상 의미의 법률.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이 법률은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뒤에가 법 또는 법률로 쓰여 있는 것에 의해서만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런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알겠죠? 그 다음에 더 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민법이죠. 민법. 법이라 쓰죠?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률이라고 그래요. 민법이죠. 민법률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앞에 관한 이런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 또는 법률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명령 조례 규칙에는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불문법이라고 얘기해. 문자가 없는 것이에요. 법이 어떻게 문자가 있는 것이 있고 문자가 없는 것이 있느냐? 문자가 없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문자가 없는 법 중에서 뭐가 있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분묘는 묘죠. 묘는 기지가 뭐죠? 묘를 쓴 기본적인 땅이다 이 말이죠. 묘를 쓴 기본적인 땅, 분묘기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묘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자기 토지 위에다가 조상의 묘를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는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죠. 묘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 묘에 대해서 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줘. 참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는데요, 그래도 그 묘를 거기에다가 그냥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요, 대법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산에다 누군가가 묘를 썼나 봐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그 묘를 이장해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요,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1차 대법원 딱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1차 분묘기지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보여줘요. 알죠?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다. 그럼 이제 또 2차, 3차 이렇게 토론회를 할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남의 땅에다 묘를 무작위로요, 남의 땅의 땅 주인이에요, 이말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묘를 썼는데 그것을 그냥 소유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묘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남의 땅에다 묘를 썼으니까. 그럼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무슨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분묘기지권은 법에는 없어, 법에는 없는데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그 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 법에는 없는데. 그리고 묘를 쓴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마치 우리나라는 그 묘를 건드리면 그 집안 망한다고 생각을 해. 알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의외로 조상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뭐냐면 불문법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2016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법처럼 인정하는 거죠. 법처럼. 법이라고 느끼는 거죠. 법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다고 당연하게 느끼는 것.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원래 관습법이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관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을 하는 헌법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면 그것은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 시험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말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관습법이라고 나와. 알겠죠? 이 관습법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 이게 우리는 중요해.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요, 원청권이에요.
원천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천권을 먼저 봐. 내 땅 밑에 원천수가 흐르죠? 그러면 이 원천수는 누구 것이냐? 땅 소유자 것이에요. 그래서 원천수는 땅에 부합이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땅이 이렇게요. 이 사람 땅이 있고 이 사람 땅이 있는데 원천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대박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원천수를 개발한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땅 소유자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천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원천수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자기 거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수도 뭐라고 그래? 수도 파는 걸 뭐라고 그래? 지하수 파는 기계. 그런 기계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 들고 온 전국 돌아다니면서 구멍 다 뚫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천권은 그것은 물권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물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 그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뭐가 냐면 공원 이용권이요. 근린 공원 이용권인데, 공원 이용권. 이런 보면, 여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용인에 가서 보면요. 정말 땅이요. 평평한 땅인데, 용인시에서 거기를요. 체육공원 부지로 지정을 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데 거기가 왜 체육공원 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해버리죠. 이런 공법에서 배우죠. 그럼 이걸 한번 바꾸려면 20년인가? 잘 모르겠네. 10년인가 20년인가? 그 10년이에요? 그 시기가 돼야지 다시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 10년인가 20년간인가는 그건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야산 같은데, 야산 같은 데도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등산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았어요. 임야 소유자가. 그래서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골프 연습장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 차도 대야 되는데 등산객들이 다 거기다 주차장에 차도 되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끔 등산 출입을 못하게끔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즉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을 허가를 줘가지고 우리가 등산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도 등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골프 연습장 허가를 취소해라.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판례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 왜? 우리가 골프 내가 등산 다닌 것보다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등산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은혜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등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남의 토지니까. 그것을 은혜적인 것이고 그 은혜적인 것을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공원 이용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 사도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 그것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여기 보면 원주 같은 데도 이제 좀 지방으로 가다, 좀 더 외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마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집성촌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땅을 다 가지고 있죠. 대부분 보면요. 그러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이주하다 보니까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가 길인데 이 길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큰 욕심이 없으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주죠. 마을 사람들 걸어다. 그럼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혁신도시 해가지고 혁신도시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수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걸어다니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냐?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왜 이걸 막느냐? 우리에게는 여기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길을 다시 열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과 같은 그런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뭐를 법으로 정하냐? 이렇게. 자, 지금 봐봐요. 자, 봐봐. 우리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유권. 전번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단 말이죠. 소유권은 뭐다? 권리죠. 우리 아까 채권도 권리라고 얘기했죠.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냐? 이런 봐봐. 이건 내 것이다. 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래서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점유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쓰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것을 용익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처분한다.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이다.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는 권능, 아까 얘기했었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이 모여서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알겠죠? 우리가 채권에는 뭐가 있다? 채권에는 먼저 청구 권능이 있고 급부 보유 권능이 있고 소구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권능이란 말이죠. 이것도 권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에요. 뭐냐?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봐요. 내가 지금 내 물건이죠? 그럼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용했죠? 사용 수익이니까 사용하고 수익. 그러면 썼죠? 다 쓰면 어떻게 한다? 버리죠. 또 누가 이걸 사고 싶다고 하면 팔면 되죠?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소유권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다 있다.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이 소유권 중에서 점유만 하는 거 있어요. 점유만 하는 것. 우리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뭐란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하는 것을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여기서 여러분 딱 봐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한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이런 제한물권 봤죠? 왜 제한물권이냐?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한물권은 다 있다. 일부만 있다. 일부만 있죠. 딱 보면 일부만 있죠.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또 점유하는 것도 있긴 있어. 알겠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한적으로만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용익권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여기요 유치권하고 여기요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물권이란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또 제한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제한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물권은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제한물권은 어떤 의미에서 제한이냐? 이 건물이요 2층짜리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층을 소유자는 2층을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유치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죠. 이 제한물권에서 보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전세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층을 전세를 줬다. 을한테 전세를 줬다고 해봐. 그러면 소유자가요 1층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사용해야 돼? 전세권자가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까지만 사용한다? 2층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1층을 전세를 줬더니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이 더 커졌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라 한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잠을 자는 것이다. 전세권자가 잠을 자는 것이다. 전세권자가 잠을 자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왜?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한다니까. 소유권을 제한을 해. 1층은 아까 말했죠. 전세를 주면은 소유자가 가서 잠을 잔다. 전세권자가 잠을 잔다. 전세권자가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전세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소유권이 더 우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 물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제한 물권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 두 번째,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해. 그래서 봐봐. 우리가 항상 아까 유치권을 말했죠. 유치권은 뭐에 관한 것이다? 물건. 그렇게 얘기했죠? 자요. 지상권은 뭐?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암기하라고 했어. 이것은 중요하니까요. 질권은 뭐다? 동산. 저당권은 뭐?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봐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제한물권은 항상 유치권을 말하면, 유치권은 우리가 제한물권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소유권은 갑이고 이 제한물권이 을이죠. 그러니까 이 을은 소유권 갑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그래. 제한물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지금부터 봐봐.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냐?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물건이다 이거 집어넣으면 돼. 질권은요, 타인의 동산. 여기요, 저당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그래 나중에 여러분 법정을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처음에 타인의 부동산, 저당권은 질권은 타인의 동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제한물권을 뭐라고 한다? 타물권이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누구의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타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권 법적. 그래서 봐봐. 이 소유권을 뭐란다?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종류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법정주에서 정한다는 것은 뭐를 정하는 것이냐? 뭐를 정한다? 종류와 뭐를 정한다? 내용을 정한다 이 말이죠. 종류는 뭐냐? 그래서 종류를 정하는 걸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 강제라고 얘기해. 강제적으로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만 반드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종류 강제를 위반하죠. 위반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고요. 내용 강제를 위반해도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봐봐.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없는 소유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강제적으로 반드시 내용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정해놨다 이 말이고, 그럼 우리 물권법, 민법에서 보면 뭐라 하죠?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 본권에는 소유권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도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라든가 내용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만들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사용 수익은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이 다 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하나 보냐면 여기 결론 다 하고 나서 보죠. 그래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이게 185조인데 뭐라고 돼 있나 지금부터 한번 봐. 다시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요 소유권에서 여러분 110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110페이지요. 맨 그 그림의 맨 오른쪽 한번 보면 제한 물권,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타,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지고 물권 법정지 한번 봐봐. 그래서 69페이지를 한번 보면 맨 위에 법조는 한번 봐봐. 맨 위에 69페이지 물권 법정지 되어 있죠? 185조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그 다음에 줄 그어졌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써 거기다가 강행 규정 이렇게. 법률이나 관습법 빼고는 임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은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얘기한다? 강행 규정.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셔요. 보면 물권법하고 채권이 있죠. 물권하고 채권. 우리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가 누구죠? 사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사람과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물권은요? 물권은 누가요? 사람이 뭐를? 물건이죠. 물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물권을 강행 규정이다. 왜? 임의대로 만들지 못한다. 임의로 하지 못한다. 임의대로 못하니까 무슨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지 뭐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고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그래가지고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게 법률에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법률은 명령이나 조례나, 이러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 69페이지 맨 위를 봐야죠. 69페이지 맨 위에. 알겠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2번에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관습법. 그래서 1번, 2번, 3번 봐봐. 판례가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에 지금 별이 빛나고 있죠? 빛나고 있어요? 그것을 본단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4가지 암기해. 뭐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뭐 원천권,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근린 공원 이용권. 근린이라는 것은 가까이 근처에 있는, 알겠죠?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공원이죠. 그 다음에 3번 밑에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다. 종류 강제하고 뭐가 있다? 내용 강제 2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관계? 종류 강제하고 내용 강제 이렇게.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알겠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선적 효력을 한번 봐.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선적 효력 이렇게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수리 좀 해달라. 집을 수리해달라. 그 수리비가 얼마 나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그런데 갑이요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 집을 뭐 하고 있냐?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러면요, 우리가 눈이 있어 한번 봐봐요. 여기 눈이 있으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을 나누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유권과 담보물권, 용유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알겠죠? 그럼 양심 있으면 한번 봐봐요. 저 물권은 유치권은 물권이죠. 자, 지금부터 봤죠? 오케이. 그런데요, 이 건물이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꼭 경락이라고 안 해도 돼요. 병이 이 집을 샀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경락인이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해도 돼.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봐. 여기서요, 이 을은 돈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죠? 돈을 1번 병한테 돈을 변제를 청구한다. 변제를 병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변제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변제를 하라고 청구해야 되죠? 1번 갑.
2번 을, 2번 병, 3번 갑 또는 병, 4번 갑 그리고 병,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몇 번? 갑? 왜 갑이다? 맞아. 맞아. 당황하지 않게끔 답은 맞아. 왜 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가 채권을 생각을 해. 돈은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처음에 수리 맡긴 사람 누구예요? 갑 아니에요, 갑. 그러니까 우리는 갑한테만 받아야지. 병이 수리 맡긴 게 아니잖아요. 병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변제를 청구하는데 병한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경락을 받고 아무리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수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수리 맡긴 게. 아직 우리가 돈이죠, 돈. 돈은 채권이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해,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병은 이 집을 살 수가 있죠. 경락받을 수가 있죠.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돈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 그래서 오직 을은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임입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이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요. 여기 을이요, 렌트카를 했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병한테 수리업자예요. 수리업자.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1번요. 갑에게 청구한다. 2번 을에게 청구한다. 3번 갑 또는 을이다. 4번 갑 그리고 을이다. 5번 미치고 팔짝. 누구다?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차는 갑일 거예요. 을한테 차를 빌려줬어. 을이 타고 다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어. 그러면 이 병은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금 수리비는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누가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을한테 청구하지 갑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 주인이라도.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을. 그게 바로 특정인 아니에요. 사람, 물건의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겠죠? 수리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죠? 돈을 못 받으면 이 병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 유치권 행사하겠죠. 자, 유치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다. 지금부터 물건을 설명을 해. 알겠죠? 물건을 설명을 해. 지금 이 집을 뭐 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죠. 유치. 그래서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물건이죠? 그럼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누가? 사람이 누가? 을이. 뭐를? 물건은 뭐예요? 하나는 뭐고? 집이고, 하나는 자동차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독점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지배한다, 지배해. 뭐를 지배해? 물건을 지배한다니까. 물건을 지배해. 누가? 유치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 했죠? 지배라는 것은 이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물로 줄여. 그럼 이만큼 된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지배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봐. 여기. 이 지금 수리를 맡긴 사람은 을이죠. 뭘 수리를 맡겼어? 차를 수리를 맡겼죠. 차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수리비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다? 유치권에서도 물건을 잡고 있죠. 물건. 여기서 문제. 갑은 자기가 수리를 맡긴 게 아니니까 병한테 자기 차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돈은 을한테 가서 받고 내 차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이 차 내 차 아니니까 갑한테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원래 내 차 아니야. 돈은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갑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갑의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가 차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뭔가 질문이 갔으면은 뭔가 이 대답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뭘 해봐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유치권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물건이죠. 나는 이 물건을 수리한 거잖아요.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병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거. 유치권 아까 뭐랬죠? 물건을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물건을 내가 물건을 수했으니까 물건에 대한 돈을 받을 때까지, 원래는 돈을 을한테 받아야 되지만 을이 돈이 없으면 갑이 갚아도 되죠. 누구한테든지 내가 병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말을 못해도 갑이 돈을 갚아준다고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갚으라고 말을 못해.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있어? 을한테만. 돈은 누가 갚아? 을이 갚을 수도 있고 누가 갚을 수도 있어? 갑이 갚을 수도 있죠. 이 세상 누구든지 돈 갚으라 이 말이죠. 돈 갚으면 그때 차 준다.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을 때까지는 이 차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은 뭐냐?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나는 이 차를 점유하고 안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이 세상 누구한테든지. 그것을 뭐냐? 물권을 대세권이다. 대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누구한테든지. 그리고 우리 아까 채권은 누구죠? 채권을 봐봐. 병은 을한테만 돈을 갚으러 갈 수 있고 갑한테는 돈을 갚으러 갈 수 없죠.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물권은 세상 누구든지 내가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 한 차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절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자 봐봐. 병은 이 차를 갖고 있죠. 유치하고 있죠.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그 차 내 차 아니니까 병한테 갑한테 돌려주라고 그래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갑이 뭐라 하냐? 그 차 내 차니까 내가 수리 맡긴 거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그래. 돈 100만 원 받을 때까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아니한다. 세상 누구한테든지 그것을 우리 말한다. 그래서 병은 을한테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갑한테도.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해. 원래는 을한테 주장하죠. 그런데 을이 아니고 갑이 달라가면 갑한테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것이.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죠.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리비를 갚지 않았는데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 병한테 갔죠. 병한테 갔죠. 지금 뭐다? 병이 지금 경락인 병이 매수인이죠. 병이 소유자가 됐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을이 병한테 돈을 갚으러 갈 수는 없죠. 병이 수리를 맡긴 게 아니니까. 하지만 병이 자기가 산 집이니까 돌려달라고 하겠죠. 병은. 그러면 갑은요.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을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든지. 그것을 말한다. 대세권이고, 원래 을은 갑이 수리비를 안 주고 집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 안 돌려줘?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 행사하죠. 너가 돈 줄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 그런데 병이 다시 그 말을 하죠. 여전히 병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말한다. 대항력이 있다. 그것을 대세권이다. 그래서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한다. 대세권. 그것을 절대권이고,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해. 그런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우린 것을 말한다. 상대권이다. 알죠?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채권은 누구다? 채권은 대인권. 대인권 그러면 뭐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상대권이다. 상대권. 다른 사람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물권은요. 대세권이다. 그 다음에 뭐다? 절대권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이해하면 설명하면 돼. 지금은 설명할 필요 없고, 아무튼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는데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러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아까 했었잖아요. 뭐냐면 제한하는 것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이들은 저당권이죠.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누가 우선하냐? 전세권 등기는 2월 1일, 저당권 등기는 3월 1일이다. 물권은 등기선으로 보는 거예요. 등기선으로. 여기에 등기가 더 빠르죠? 제한 물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나중 등기한 물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은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는 있다. 예외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이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